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렌추입니다. 안녕하세요, 함혜주입니다. 이 이상한 복장으로 저희가 돌아온 이유는 바로 저희가 예상하셨겠지만 요 공포 특급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포 특급 아니면 이런 옷 안 입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맨날 귀신 복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93년도로 무려 93년도에 나온 93편의 이야기 공포 특급. 근데 앞머리 볼수록 참 적응이 안 돼요. 이 앞머리가 있으면 소년 같다. 약간 좀 보이시. 보이시하고 귀엽다. 여러분들이 이 공포 특급 하면 많이 언급해 주셨던 제목이 있어요. 뭘까요? 요, 코, 하, 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난 댓글로 제보 봤어요. 오, 엄청 많이 봤는데 요코하마는 약간 일본 지역명의 느낌도 좀 있고. 무슨 하마. 무슨 죄송해요. 뭐 하마 물 먹는 하마 이런 거 말씀하시는 장마라서. 정말 우리의 추억 속의 요코하마 과연 어떤 전기였을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일본 오사카에 요코시로와 요코하마라는 이름의 두 자매가 살고 있었다. 동생 요코하마는 어느 잘생긴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 동생의 애인을 본 언니는 그 남자에게 반해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요코하마는 언니가 몰래 독약을 넣은 주스를 마시고 죽었다. 언니는 동생의 시체를 토막내어 산에다 묻어버렸다. 하지만 동생의 머리는 케이크 상자에 담아 강물에 던져버렸다. 며칠 뒤 한 낚시꾼이 그 케이크 상자를 발견했다. 낚시꾼은 집으로 돌아와 굳게 묶인 상자를 뜯어보고 기겁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머리만 남아있는 요코하마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무슨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요코하마라는 자신의 이름 넉자였다. 말하는 머리에 대한 소문은 어느새 일본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요코하마의 신기한 머리는 박물관에 전시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언니 요코시로는 무서움에 떨었다. 하지만 동생의 머리가 요코하마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소문에 일단 용기를 얻어 그녀는 박물관에 가보기로 했다. 그녀는 혹시 동생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서 뒤로 돌아선 채로 물었다. 네 이름이 뭐지? 몇 살이지?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은 요코하마였다. 그녀는 안심을 하고 돌아서서 물었다. 그럼 널 이렇게 만든 게 누구지? 그러자 요코하마는 크게 소리쳤다. 하루. 늘 추억 속 요코하마. 바로 이런 전개였군요. 어우, 근데 이 요코하마라는 단어가 저는 사람 이름인지 몰랐어요. 저도요. 나 지역 지역 이름 그쵸, 히로시마. 나가사키 짬뽕. 약간 배고프신가 봐요, 확실히. 근데 초반에 전개 너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세상 전개. 아니 케이크 상자에서 머리. 약간 90년대 전개는 고어를 좋아하는 것으로. 근데요, 이 요코하마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딩들의 머릿속에 이게 기억이 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코하마 아우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그치, 반복이 이래서 무섭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궁금증 해소되셨죠? 바로 나! 이 무서운 기운을 그대로. 전달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휴게소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나 휴게소 제일 기대돼. 요 이야기가 좀 흥미돋습니다. 자연 발화. 자연 발화. 자연 발화에 대해서 어릴 때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페이지 수도 119예요. 119에 이제 불을 꺼야 되니까. 이거 이 사람들 노린 거면 진짜 나 박수 칠 거야. 진짜 천재다, 그죠? 나 기립 박수 칠 거야. 근데 그러면. 왠지 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93년도에 나온 93편의 무서운 이야기니까 자연 발화, 불, 119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소름. (1951년 7월 1일) 무덥고 긴 일요일 여름밤, 77세의 리저 부인은 안락 의자에 몸을 파묻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이유에선지 기분이 언짢았다. 9시쯤 집주인인 펜시 카펜터 부인이 저녁 인사를 하려고 잠깐 얼굴을 내밀었는데 리저 부인은 침대에서 잠을 잘 낌새가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카펜터 부인은 연기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깼다. 물펌프의 과열로 생각하여 차고로 가서 펌프의 전원을 껐다. 8시에는 전보가 왔기 때문에 또 일어났다. 그것은 리저 부인 앞으로 온 전보였다.
영수증에 서명해주고 전보를 들고 리저 부인 방으로 간 그녀는 깜짝 놀랐다. 문의 손잡이가 뜨거워져 있었다.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자 도로 건너편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달려왔다. 한 사람이 손잡이에 천을 감고서 돌렸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훅 끼쳤다. 그러나 방 안은 비어있는 것 같았고 화재가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았다. 세 사람은 안락 의자 위에 남아있는 겉모스름한 재의 시선이 멈추었다. 의자에는 몇 개의 스프링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한가운데는 인간의 두개골이 검게 타서 야구공만한 크기로 되어 있었다. 척추뼈에는 간장 찌꺼기가 붙어 있었고 비단 슬리퍼 안에는 발끝이 남아 있었으며 발목까지 완전히 타 있었다. 리저 부인은 사람의 자연발화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의 제물이 된 것이다. 자연발화는 아직껏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해리슨이란 사람은 마음의 기교 상태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거기에 큰 전하가 축적되어 불이 난다는 것이다. 오. 자연발화에서 결국에는 이 마음속의 화가 몸으로까지 올라가서 진짜. 불이 난 거죠? 우리 화를 담아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세요. 화를 표출하시고 이 화로 인해서 몸이 너무 뜨거워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죠. 자, 다음 에피소드. 그러면 전 아까 사실 제일 먼저 골라둔 주제였어요. 좋아요. 뭘까요? 아유 또 바로 나오네. 아, 하도 만져서. 자, 오늘 함혜주님은 배가 고프신 걸로 이거 드시고 싶으시죠? 아유 무슨 고기인데요. 무슨 곡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1번 갈매기, 2번 비둘기, 3번 까마귀. 자, 방금 국민의 씨 같은 그런 무르듯한 진행. 여러분 맞춰주세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1번 갈매기였습니다. 너무 의외라서 지금 다들 뭐 이렇게 비둘기 정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갈매기가 웬 말이야. 우리 공포특급은 그렇게 흔한 거 취급 안 해요. 과연 어떤 고기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어느 고기잡이 부부가 폭풍에 어선이 난파돼 한 무인도에 표류했다. 원래 몸이 허약했던 남편은 날이 갈수록 병색이 완연해 마침내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 장님이 된 남편은 자꾸 여이어가다가 하늘에서 끼룩거리며 우는 갈매기 소리를 듣고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 갈매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극진히 간호하던 아내는 어쩌면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 될지도 모를 갈매기 고기를 구하기 위해 온 섬을 돌아다녔다. 얼마 후 남편은 아내가 갖다 준 갈매기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갈매기 고기가 맛있어 더 먹고 싶다고 하자 아내는 계속 먹였다. 남편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원양어선이 우연히 그들을 발견했는데 앞 못 보는 남편은 살아있었고 이미 죽은 아내는 섬에 묻어주었다. 몇 년 후 수술을 받은 남편은 시력을 회복했다. 그러나 섬에서 아내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해 늘 슬픔과 술에 잠겨 있을 무렵 한 외진 바닷가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 바닷가에는 갈매기 고깃집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는 무인도에 표류해 있었을 때의 그 갈매기 고기 맛을 잊지 못해 한 접시 시켜 먹었다. 그런데 고기 맛을 본 그는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자살을 해버렸다. 무인도에서 먹은 고기 맛과 달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아내는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남편에게 먹여주고 자신은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갔던 것이다. 잠시만요. 이거 정신 좀 차려야겠는데요? 아니 우리 되게 갈매기 고기 가볍게 잡고 그랬거든. 나 아니 그냥. 그리고 저는 그 왜 부위 중에 갈매기 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안에 이거 되게 세다. 이거 진짜 세다. 허벅지 살 이거 초등학생들이 봤으면 이거 진짜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고기를 먹고 이제 사실 알았어. 이거 바로 자살했다는 이 전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둘이 놀라가지고 뭐야 이거. 정말 짧고 강합니다. 다음 에피소드. 좀 유쾌한 거 해주세요. 저번에 무슨 뭐 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또 하나의 자기. 또 하나의 자기. 과부의 비밀 어떠세요? 과부의 비밀. 과부의 비밀 좋다. 또 하나의 자기에 이어서 과부의 비밀 들어가시죠. 단 둘뿐인 어머니와 딸이 아주 싼 값에 시내 중심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너무 싸서 찜찜하기는 했지만
지긋지긋한 새빵살이에 질린 가난한 모녀로서는 내 집 마련의 황금 같은 기회라 싼 맛에 아예 사버렸던 것이다.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난 후 딸이 엄마한테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엄마는 환경이 바뀌어 예민해진 신경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렸다. 그렇지만 딸아이가 밤마다 식은땀을 쭉쭉 흘리면서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오자 하루는 아이 방에서 함께 자기로 했다. 한밤중이 지나자 머리 쪽에서 한기가 훅 느껴져 눈을 살짝 떠보니 하얀 옷을 입은 백발의 여자가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는 것이었다. 엄마는 벌떡 일어나 그 여자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엄마는 꿈이거나 아니면 헛것을 봤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하며 계속 잤다. 한 10분쯤 지나자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어린아이 소리가 들려 다시 일어나 보니 벽장에서는 하얀 손이 흔들흔들 움직였고 벽장 옆에는 아까 그 여자가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식칼을 든 채 흐흐흐 웃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엄마는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엄마는 깨어나자마자 총알같이 복덕방으로 달려갔다. 집을 소개한 복덕방 할아버지한테 어젯밤 이야기를 샅샅이 하고선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머뭇머뭇 망설이던 할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원래 그 아파트에는 과부가 딸과 함께 사이좋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과부가 갑자기 미쳐서 딸아이를 칼로 찔러 죽인 후 벽장 속에 넣고 자신도 그 칼로 자살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얘기를 들은 엄마는 당장 이사를 가려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밤중이 지나자 칼을 든 엄마가 아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은 전에 살던 과부가 딸을 죽인 날이었다. 이거 저는 좀 여태까지 공포 특급에서 봤던 에피소드 중에 가장 고퀄이야.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웠습니다. 어. 이게 뭔가 돌고 돌아서 엄마가 결국에는 악령이 씌어서 딸을 자기 딸도 죽이려 죽이는 가면서 엔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약간 영화 같은 전개. 오늘 왜 이래? 오늘 좀 괜찮은데요, 퀄리티? 제목만 웃기게 지었는데 이거 지금 다 과부의 비밀. 갈매기 고기부터 지금. 어떡해. 근데 약간 스토리가 다 잔혹하고. 그러게. 역시 90년대 바이브. 묘사가 또 디테일하죠. 하얀 손이 덜렁거렸다. 뭐야. 근데 하긴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공포에서 이 묘사 빼면 시체죠. 그것도 맞아. 뭐가 뭐가 지나갔다 하면은 뭐 지나갔나 보다 싶은데 그치. 하얀 손이 달랑달랑 이러면은 그렇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만족. 저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지막 에피소드가 제일 뭔가 영화 같은. 진짜 유종의미였다. 자, 이렇게 오늘 93편의 현대판 무서운 이야기 공포 특급도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로 감상평과 혹시 더 듣고 싶은 공포 소설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mylazybook 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무서운 온라인 탑골 공포 준비해서 함께 진짜. 오겠습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우리 이런 말투 왜 이런지 아시는 분. 지금까지 굿디 히렌츠였고요. 그때 하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